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뭘 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날 2023년도 유튜브 하는 첫날이니까 전체 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수가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물론 기업 실적은 별도 문제죠.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긴 한데,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임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지수를 좌우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총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종목을 쭉 한번 훑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시총 큰 종목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계속 언급했던 뭐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지금 보니까 330조네요. 삼성전자. 최근에 장이 지금 지수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이긴 하죠.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이 주로 매수했고 작년 초부터 계속 개인들은 매수 들어갔고 96,000원까지 96,800원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 55,400원 됐는데요. 개인들이 다 몰려 있죠. 보통 기관들은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외인도 오늘은 매수했지만 최근에 이제 매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옆으로 횡보 중에 최근에 더 밀려버린 건데,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IT 반도체는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 오너조차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 많은 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다른 종목도 다 안 좋고요. 삼성전자는 솔직히 쉽지 않은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향후 미래에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냐, 하락할 거냐, 업황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이제 보면 주로 좀 한 2, 3주 동안 외인이 매도를 했잖아요. 기관도 최근에 매도하고,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업황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외인이 지금 보시면 거의 49%입니다. 9%기 때문에 외인 종목은 맞는데 외인이 되게 장기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은 이제 몇 년 뒤에 수익 내려고 매수하는 게 아니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일차트는 안 보거든요. 거의 일차트를 보는 순간은 이런 수급을 참조할 때, 그러니까 축을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산 다음에 주가가 횡보 중인데 누가 열심히 사주고 있으면 열심히 사주고 있구나,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올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는 거지 참조 대상이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개인들이 주로 매수했고 지금 위 매물대는 거의 개인들이 보유한 거고, 기관들은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죠. 재작년 말에 56%, 지금 이제 49%니까 7% 정도 매도 치고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고점에서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크게 최근에 좀 몇 달 동안 기관 외인 양매도 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고. 저는 이제 약간 소강 상태, 누가 산다 안 산다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수 전체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아무튼 지금도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것이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종목. 그래서 제가 쉽게 이 가격에도 매수가 못 들어가요. 예측 안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제가 IT 반도체 보유했어 봤는데 쉽지 않은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시총 큰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이제 너무 비싼 종목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자본 총계가 이 종목이 지금 보통 지금 21조인데 지금 거의 100조가 넘으니까 PBR에 거의 뭐 거의 5에 가깝잖아요. PBR 5 종목을 산다는 것은 아프리카 TV도 PBR 3 전후 아래에 하려고 하는데 그 아우로 0 30짜리인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론 미래는 좋겠죠. 뭐 전기차 업종이니까. 근데 이걸 제가 몇을 못하죠, 솔직히. PBR 뭐 한 4, 5에 산다는 건 100%는 몰라면 PBR이 8면 뭐 10대야 된다는 건데 100%는 보기 위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 외인이 매수 중이지만 이 매수를 보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분들은 제가 저가에 샀는데 뭐 외인이 산다면 좋겠지만 이게 저가라고 판단이 안 들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어차피 매수 대상이 아예 애초에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은 시총인자 뭐 57조로 지금 오늘 보니까 3위네요, 시총이. 뭐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 계속 증가해주니까 좋은 건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자본 총계가 8조 6천인데 지금 시총이 57조잖아요. 87, 56. 거의 6, 7이잖아요. PBR이. 못 사죠. 지금 상황이 뭐 예전은 모르겠지만 지금 못 삽니다. 못 사고요. 특히 의약품 업종인데 뭐 의약품 업종이 좋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빼고 제약주나 의료 관련 기구들을 한 종목 이상은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도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수출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를 무시해서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수치를 무시할 경우 지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치를 무시 안 해도 지옥 가는데 수치 무시할 경우는 지옥 갈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ROE 쉽지 안 나온 종목을 영업이 높다고 내가 매출 못하죠. PBR이 몇인지 모르고 PBR이 거의 8, 7, 56. PBR이 6이 넘으니까 PBR 6짜리를 산다. 그건 아니죠. 많은 종목이 비싼 PBR을 유지하다가 지옥을 다 보냈거든요. 메디옥스를 했고 많은 종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이 무너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보시면 이런 종목도 비싼 가격대 있었잖아요. 메디옥스도 이게 ROE 여기 되게 몇 년 동안 횡보했어요. 이게 한 40만 원, 60만 원에서 뭐 이게 배당을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썼는데 아무튼 이게 횡보했어도 이게 수치상으로는 보시면 2019년도에 벌써 ROE가 1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출 정체고 그다음에 매출 더 하락이고 그래서 주가에 떨어질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매출이 잠깐 뭐 정체된 떨어진다고 바로 주가는 떨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떨어져요. 거의 떨어지는 게 뭐 명확 가능하기 때문에 PBR 높은 종목 산다는 거 거의 도박에 가깝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으로 돈을 잘 벌면 그 비슷한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안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도 돈이 잘 버는 업종이라면 당연히 만들어서 대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BR 높은 PBR 고 PBR 산다는 것은 거의 도박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도 PBR 3대도 싸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오늘 아프리카 TV는 좀 많이 올라갔네요. 별로 어차피 횡보 중이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희가 매수 대상은 전혀 아니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시총이 밀려나서 사야 됐는데 뭐 이 종목 이미 매출 영업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뭐 매출이 꺾인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업종도 안 좋고 근데 굳이 매수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외인이 49% 종목이에요. 근다고해서 매수할 건 아니죠. 이분들이 보는 지표를 보고 괜찮은데 외인 기관이 매수든지 보유 많이 했으면 좋은 거지. 이분이 본 지표를 보고 아닌데 매수할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 떨어졌지만 쉽게 매수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보시면 차입금 상황도 되게 안 좋아졌어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요즘에 살 때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 아니면 이거 안 건드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차입금 현금 상황 보시면 플러스 8조, 플러스 7조, 플러스 10조, 플러스 16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렇게 ROE나 이 영업률을 보고 들어갈 게 아니죠. 현금은 안 돌아가는 것은 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좋게 볼 수는 없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알짜회사를 지금 상장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떨어지고 수치로 봐도 매력적인 구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을 사도 주가 안 올라가면 정말 괴롭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종목 사가지고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PBR도 높네요. 이 PBR 무슨 높죠? 아닌데, 이게 지금 작년 연말 자본총계 23조 대비 42조니까 PBR이 2 가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총계 38조니까 PBR이 1점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그래도, 이 가격상으로 보면 이거 가짜 가격이니까 그렇게 매력적 보이지 않네요. ROE 보고 영업률 봐도 뭐 매력적인 구석이 없어요. 제가 심사 종목을 전 종목 다 봐도 다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 진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홀딩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홀딩하지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유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로 이런 종목 사는 거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SDI, 삼성 SDI도 보시면 이게 되게 고평가되는 종목이 맞죠. 보면 뭐 수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뭐 2.88인데 지금 ROE 1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본총계는 증가 안 하고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올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수치가 안 받쳐주면 주가는 어느 순간에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제 경험이지만 쉽게 접근하면 안 되죠. 현금흐름도 좋아 보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렇죠. 현금흐름도 좋아 보지도 않고 PBR 2가 넘네요. 1가 넘는 뭐 ROE 10도 안 되는데 이걸 산다. 살 수는 있겠죠. 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계속 올라가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까지 증가 안 해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건 좋은 건데, 근데 이런 종목 말로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뭘 외인이 막 열심히 사주지 않냐.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크게 주가 상승한 종목을 보면 꾸준히 상승한 종목 말이죠. 꾸준히 일시적 올라간 건 맞으니까 일시적 올라간 거 말고 꾸준히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 수치가 돈이 쌓여야 되잖아요. 현금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올린 사람 입장에도 계속 올리는데 수치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가 안 받친 종목을 올린 그분들이 볼 때 계속 올릴까요? 저라면 올리지 않죠. 어느 순간 배반하고 수익 실현하고 도망가겠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매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제가 언급하긴 그렇고요. 현대차 뭐 오늘 좀 올라갔지만 쉽지 않아요. 현대차 보면 최근에 좋아진 거 맞는데 매출도 증가하고 좋아진 거 맞는데 근데 진짜 영업이익률 5% 6% 2% 정말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ROE도 10도 안 나오네요. 제가 ROE 10 이하 종목은 정말 수급을 올라갈까 감안하고 살아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면 현금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순차입 부채가 거의 뭐 87조. 보시면 이게 현금으로 상황이거든요. 현금 46조, 56조, 60조, 70조, 87조. 87조를 부족한 거예요. 1년에 융통할 현금이 87조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현금을 땡기려면 당연히 이자 나가겠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3천억씩 나가네요. 이자가.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무 싸니까 사서 좀 수익 나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홀딩할 대상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니까 좋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좀 또 환율도 도와주지 않고 쉽지 않죠. 또 네이버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자본총계가 너무 커졌어요. 보시면 자본총계가 거의 뭐 8조짜리가 24조로 점프해서 물론 장부상으로지만 장부상으로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구성으로 된 걸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ROE가 안 나오고요. 그냥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그냥 거의 해봤자 1조대 초반인데 자본이 24조를 했잖아요. 그쵸? 자본이 지배주주 지분 보면 지배기업 주주 지분 23조잖아요. 그러면 거의 PBI 1.0 되면 뭐 세상 아우리 10은 넘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땐 쉽지 않죠. 이 회사는 좋은 거 맞는데 자본이 너무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기아차도 뭐 현대차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만일 차입금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이 회사가 만일 차입금이 우리 증가 중이죠. 현대차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쵸? 근데 이제 부채 비율 아니 이런 영업이익률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이런 종목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거의 박리담의 기업이니까 쉽지 않은 거고 지금 현대차와 똑같이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 종목도 기아도 영업이익 하락했네요. 그쵸? 뭐 안 봐도 뻔하지만 그쵸?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죠.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예요. 뭐 물론 판관비를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런 뭐 계속 사서 홀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수급 때문에 수급을 올리는 종목이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막 이런 가격 모를까, 뭐 몇 년 신저가 이런 거 모를까.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건데 쉽지 않은 거고. 카카오도 보시면 좋은 회사 맞죠. 맞는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1점대는 살만해요. 1점대. 제가 에코마켓도 그랬고 인터넷 관련 기업,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기업 이렇게 매출 총액이 10%인 종목 있잖아. 이런 거 원가 위에 있는 비용 위에 있는 종목,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은 PBR 1점대 사는 게 현명하다고 제가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잖아요. 1.0 아래는 사기 힘드니까. 근데 이 종목 이제 2점대가 PBR 2점대니까 또 쉽지 않고, 근데 또 영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언젠간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쵸? 어느 시점에. 카카오톡 이런 게 이제 유료화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아무튼 이때는 워낙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거 보고 매수했다가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뭐 수치가 여기 지금 보면 ROE 수치가 예쁜 게 정말 널렸잖아요. ROE 20짜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쵸? 정말 많아요. 지금은 100종목도 넘을걸요? 그런 종목이 널렸는데 굳이 이 종목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 가격은 가짜가 이 가격 대비 싸다고 사면 안 돼요. 3월 1평 낮다고 사면 게 아니죠. 현재 가격 수준이 수익성 대비 싼 건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의 주가 비해서 싼 건가,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싼 건가, 그걸 다 봐가지고 사도 주가 안 올라오면 후달릴 텐데 현명하지 않고요. 포스코 홀딩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긴 한데 저희 누님이 포스코 관련 옛날에 채권을 갖고 있던데 파셨나 모르겠네요. 보면 이 종목은 어차피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시면 지주회사 보시면 뭐 꾸준히 올라온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뭐 너무 싸니까 올라갔겠지만 수익성 좀 좋아지고 이런 올라가겠지만 지금 영업이 이렇게 작살났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주회사는 제가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뻥튀기를 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셀트리온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PBR 5를 사가지고 100% 먹으려면 PBR 10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PBR 10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이것도 뭐 거의 뭐 돈이 보세요. 딱 보면 ROE 이렇게 높은데 15이 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안 쌓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갑자기 있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잠깐 볼까요? 이 종목 보시면 이때 마이너스 안 나요. 건설업도 아닌데. 그래서 이 시기에 2분기에 센트리 헬스케어가 플러스 됐잖아요. 서로 장난을 좀 친 거죠. 장난을 좀 친 거고요. 이거 보시면 또 이제 이게 되게 참 무용자 증가. 이게 지금 물론 제약 바이오 이런 것은 뭐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긴 한데 정말 의심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이 종목 22조짜리인데 22조짜리 회사 치고는 정말 재무제표 볼 것이 없어요. 보시면 재고자산 6천억, 채권 1조 6천억.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유동금 자산이 400억.
현금자산이 5천억, 6천억 좀 넘고 나머지 거의 별로 필요 없는 거. 유흥자산도 9천억밖에 안 되고, 그쵸? 아, 볼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거 뭐, 뭘 게 있나요? 쉽지 않죠. 영업률 없다는 건 다 허상이에요. 이런 영업률을 갖고 있는 회사 많죠. 보시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 중에 TNA라고 있는데, 영업률 30%짜리. 이거 보면 똑같잖아요. 하루 20짜리. 이 정도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많이 살금 똑똑 보이잖아요. 부채도 10%.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우선, 이렇게, 자본 지출, 물론 나가지만 이거 의미 있는 회사죠. 유흥열사 증가라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의미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출해더라도 매출 증가한다.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쵸? 캐파가 커지니까. 근데 뭐 자본 지출하는데 매출도 증가 안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자본 지출이 괜찮지. 매출도 증가 안 하는데 자본 지출 계속 증가하는 회사는 좋다고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거죠. 이게 매출 증가하지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회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회사를 참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갑자기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5천 됐다가 플러스 1,000억 다 이런 회사는 제가 정보를 많이 보는데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있나 없다. 쉽게 말해서 없다. 그러면 여기 장비금 자산이 뭐 늘어났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계속 변화 없잖아요. 장비금 자산이. 일테면 유동금 자산하고 현금자 자산하고 합친 금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천억, 한 6,300억 되잖아요. 이거 유동금 자산하고 현금 자산이 6,300억. 이걸 가지고 이걸 빼면 되거든요. 이거 빼버리면 나머지 이제 여유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단기 차익금이 5천억이야. 아, 그냥 피백 5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럴 정도 되려면 가격순 되려면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PBR도 낮지만 이 종목보다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마이너스 차익금이 툭툭툭 늘어나잖아요. 눈에 확 띄죠. 확 띄고 자본 지출이 보시면 한 100억 정도 나가요. 100억 좀 넘게 나가요. 100억, 200억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600억, 700억, 1300억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눈에 확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홀딩할 때, 그래도 이 회사가 돈이 쌓이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냥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카하고 서로 장난을 치는 느낌이 확 드니까 도저히 돈을 벌어도 나중에 해를 끼칠 만한 돈을 버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삼성물산도 보죠. 이 대형주 보시면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어요.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 종목이 잘 없어요. 문제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완전 박리담이잖아요. 5%, 7%. 이거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냥 똑같아요. 거의 솔직히. 그냥 돈이 많이 쌓여야 돼요. 자본 총계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런 종목이 신사시고 수익률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 10이 나온 적이 없는 이런 종목 산다는 자체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냥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떨어질 때 사고 이런 거잖아요. 현명한 가치투자 자세는 아니죠. 가치투자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증가할 종목, 쌓일 종목, 현금으로 그런 종목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KB금융 제가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를 매수를 안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있긴 하죠. 메리츠 관련 회사는 좋아해요. 워낙 잘 보고 탁월하고 그 회사 오너가 프라이드 되게 강하고 그쵸. 존니 안 좋은 일 때문에 메리츠 자산운용을 매각해버린 것 자체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강한 거예요. 그쵸. 회사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솔직히 보유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강남역에 지금 강남역 사무실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만들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그 건물이 있는데 멋있죠. 제 누님이 이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아무튼 보험도 메리츠 쪽 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 되면 또 이제 남다른 건데 대부분 금융주는 다 거의 똑같죠. 주가가 거의 이래요. 10년 동안. 그쵸. 10년 동안 이러니까
뭐 이때 사서 이때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00%잖아요. 그죠? 체리점 사도 100% 먹어요. 근데 또 다시 떨어져요. 또 항상. 그러니까 문제죠.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 뭐 이때는 괜찮죠. 이때 좀 먹겠다고. 근데 엄청나게 많이 못 먹죠. 이때 샀다면 먹고 이때 뭐 샀다 먹고 다시 떨어지면 이때 사면 또 몇십 프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큰 변화 없으니까 이 PBR 밴드가 의미에 있어요. 회사 큰 변화 없는 종목 같은 거 특히 대형주는 PBR 밴드가 의미에 있죠. PBR 밴드를 보시면 항상 보면 이 종목은 PBR 0.4, 0.2까지 떨어져요. 0.3 여기까지 떨어지면 0.3 되겠네요. 그때 뭘까 대부분 매수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요. 배당도 보시면 배당이 이게 지금 배당이 이렇게 적죠? KB금융이 20조인데 왜 2천원밖에 배당을 안 하지? 너무 적는데 너무 적네요. 그쵸? 돈 버는 게 부실해서 그래요. 보면 ROE가 10이 안 되네요. 10이 겨우 되네요. 그쵸? 현대모비스도 뭐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수치가 이쁘긴 하죠. 보시면 저 돈이 항상 많이 차익금에 사고 좀 예쁘죠. 예쁘게 만들었겠죠. 왜냐면 보시면 그나마 재무상으로는 예뻐요 이 종목이.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이런 수치를 보면 참 투자하기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1년 10년 동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 이유는 돈이 안 쌓이는 거예요. 보시면 29조 겨우 해봤자 뭐 이게 돈이 안 쌓이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거예요. 주가 이 돈이 많이 쌓이는 종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지표 봐가지고 여기하고 이 금액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이게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주가는 진짜 여기 있어요. 거의. 진짜 그래요. 물론 이제 과학이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그러겠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심리서 종목을 제가 계속 언급하고 제 유튜브에도 있지만 심리서 종목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런 가장 이제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총계가 1,300에서 3조 됐잖아요. 1,300에서 3천 됐잖아요. 100% 이상 증가했잖아요. 지금 아직 연말 4분기 남았지만 그러면 주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쌀 때 사야 되겠지만 거의 다 그래요. 100% 올라간 종목이 주가가 어디 있냐.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항상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쌓인 종목은 뭐 단타 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좋지 않은 거고요. 신한주도 보시면 ROE가 정말 낮잖아요. 이게 ROE 10 겨우 될까 말까?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잘 안 보는 게 없다. 싸면 주가 올라가긴 한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 증가가 있냐? 그런 차원을 따지면 또 아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니까요. 유엔이 뭐 62% 있다고 올라간 건 아니죠. 유엔이 잘 보는 게 좋아하지만 은행지는 특히 이제 배당 같은 거 먹으려고 확정적으로 먹으니까 그런 건데 뭐 중요한 것은 배당을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거 바라는데 지금 신한지도 지금 10년 동안 주가가 횡보 중이잖아요. 그렇죠? 한 종목씩 클릭해보세요. 집에 계시면 시간 내셔가지고 한 종목씩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주 차트, 월 차트를 보셔가지고 클릭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빼가지고, 왜 올라온 거 고민해보세요. 재무제표로 해결되나? 대부분 재무제표로 다 보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미래는 이제 경제 해자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은 대부분 이게 예쁘거든요. 돈이 많이 쌓이거든요. 신한지도 뭐 돈이 안 쌓이니까. 포스캐멀도 최근에 진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 올라간다 한 게 되게 중요한데 주가 올라간 건 좋은데 주가 올라간다가 돈이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잘 벌 거 가지니까 애들이 올린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뭐 저점에 매수했다. 뭘까 이게 지금 PBR이 보시면 자본이 지금 2조인데 PBR이 지금 뭐 6이 거의 6에 가깝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참 제가 모르는 새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주식수 늘어나서 자본 총계 증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보수가 캐밀 같은 거 보시면 ROE가 진짜 안 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주가가 진짜 항상 비싸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보죠. PBR 보시면 항상 2점대 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도 있는 거니까. 근데 돈 안 쌓이고 자본총계 증가 안 하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소용이냐, 재무제 무슨 소용이냐, 주가 올라오면 장땡이냐, 장땡이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 이제 지옥을 경험하시면 이제 깨우치게 되죠. 역시 기업 실적이 누적돼서 주가 올라간 게 최고구나. 그걸 아시게 되는 거죠, 보통. 경험론으로 아신 게 최고긴 한데.
LG전자도 진짜 잘 되길 바라는, 제가 LG전자 제품 되게 많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보통 영업이익도 낮고 ROE도 겨우 10 나오고 자본축의 증가도 없으니까 주가가 과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기회가 증가가 워낙 낮으니까 주가 과하게 올라가도 다시 또 본위치로 가는 거죠. 물론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게. 대형주 딱 보시면 거기 하나 클릭해 보세요. ROE 뭐 20짜리 있나, 뭐 자본축이 높은 자기 자본주 이익률이 높든지 영업률이 높은 두 개 다 특급 종목 있나? 없어요. 사고 싶죠, 대형주도. 근데 없으니까 결국 자본총계 증가가 주가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명확 가능하니까 자본주 증가 없이 주가 올라갈 수는 있죠. 너무 저가한 상황에서 실제 개선되면 이렇게 개선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항상 과하게 올라가요.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자본총계 증가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본총계가 많이 없구나. 그러면 진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니까. 그러니까 증가폭이 큰 종목은 더 과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과하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주가는 몇 년 뒤에 보면 저기 하늘 위에 올라가 있더라. 항상 그게 이제 진리죠. 거의 진리예요. SK도 보시면 계속 주가가 이렇게 뭐 잘 버는 회사 아니니까 돈 잘 버는 회사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 10년 횡보하는 거 10년 이게 제가 이제 제 10m 정도 30정도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을기업도 있으니까 매출 꺾이면 주가가 다 지옥을 보내버려요. 근데 각 기업 종목에서 보통 각 기업 종목은 매출 그제 꺾이지 않으니까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과하게 떨어지는 건 맞는데 결국 과하게 떨어지면 또 과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쌀 때 사는 게 1순위고요. 그런 종목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인데. 한전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지금 뭐 어제 11% 떨어지고, 참, 이 적자가 이렇게 크니까 또 수익이, 이게 전기값이 오른다는데 의외로 오른 폭이 그렇게 크진 않던데요, 보니까. 아무튼 돈이 안 쌓인다는 것은 그냥 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몇 년 신저가를 때린 건데 다시 이렇게 제가 여기 보시면 2020년대 거의 10년 이상 신저가 때리고 2년 전 그 가격을 다시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올라간 거죠. 이게 뭐 전기로 올려봤자 뭐 9%인가 몇 프로인가 올린다 그러던데, 올려봤자 그게 뭐 적자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쵸. 적자가 뭐 한 분기에 7조 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 거죠. 이게 17조짜리 12조짜리인데 한 분기에 뭐 답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 이자 비용이 1조 9천억이에요. 이런 걸 투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쌓인다면 결국 주가가 안 올라가요. 무조건 안 올라가요. 물론 이제 과하게 수급해서 올릴 수 있지만 현명한 투자는 아니죠. KTNG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KTNG 15 나오는데 이게 배당으로 이제 많이 그냥 ROE 10 나오는데 배당 자본총계 증가 거의 없잖아요. 배당으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배당을 안 나갔으면 이 ROE도 이 10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본이 증가 없이 돈을 벌기 때문에 ROE가 조금 높게 나온 거예요. 높은 건 아니지만 10은 이상 나오지만 자본총계 증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자본총계 증가 안 한다. 그럼 뭐 8조짜리가 뭐 몇 년 돼도 9조 겨우 되니까 기업가치 증가는 없으니까 그냥 횡보하는 거죠, 계속 옆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저가 매수해서 수익 낼 수도 있겠지만 한 종목씩 클릭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딱 심심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재물 보시고, 이거 보시고, 근데 과하게 올라가고, 또 과하게 떨어지고, 이런 종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보면, 이게 수치가 정말 예뻐요. 다 예뻐요. 원래 이렇게 지주회사는 좀 다른 게임이에요. 지주회사는 재평가 받아야 돼요. 그쵸.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 누가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크게 수익을 받겠어요. 그쵸. 애초에 이런 거 갖고 있는 상황은 그냥 큰 수익 안 보겠다. 그냥 여기서 사서 팔고 또 저가 되면 팔겠다. 이런 마인드면 뭐, 그게 이제 대형주 투자 방식이잖아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싸진다. 몇 년 신저가 PBR 분들 비해서 너무 싸면 사고 그냥 좀 높아지면 팔고, 이런 게 대형주 투자 방식이니까요. BPS 증가 많이 없는, 자본총계 증가 많이 없는 종목
투자할 때는 당연히 PBR 분도 보시고 저 PBR 근데 사셔가지고 그 PBR이 되면 팔고 이런 식이죠. 자본주의 증가에 기대한 주가 상승이라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요. 카카오뱅크도 좋은 종목 맞지만 매출이 증가잖아요. 그렇지만 뭐 수익성 자체도 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9만 원짜리가 2만 원 됐어도 싸지 않죠. PBR 2.0 되니까. 그렇죠. 이때 PBR 7.4 항상 고평가했던 거 그냥 회사는 좋은데 비싸게 거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 다 지옥을 다 경험했겠죠. 지금 개인들이 엄청 많이 물려있지 않을까요? 보시면 개인이 잠깐만요. 그래서 기관들만 들으면 안 돼요. 기관들이 뭐 어떤 회사 전망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아예 도외시하는 그런 말 하다 정말 지옥하고 주식 투자는 또 지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그냥 그냥 뭐 엄청 마음고생 하게 되고 이러니까 기관들 말 듣고 매수매매하는 건 그냥 도박을 하는 거라고 똑같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LG 생각은 그나마 좋은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연속 매출 정체해 주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한 거고 최근에 매출 하락해서 주가가 정말 급락한 다음에 이 종목 워낙 외인도 많고 기관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니까 매출만 다시 뭐 정체만 해도 하락에는 정체만 해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한 50만에서 70만까지 한 20% 이상 올라갔네요. 그렇죠. 20%가 한 40%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수하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그렇죠. 지금 늦었지만 중국 향만 좀 회복된다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건실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근데 최근에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도 지금 뭐 엄청 비싸다고 말 평가 못하죠. PBR이 이 PBR 14도 작년 순이익 가지고 한 거니까 올해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우로 20이 넘죠. 퍼가 20이 넘으니까 그냥 싸다고 평가를 못 해요. 단지 너무 싸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매수해서 주가를 올렸네요. 그렇죠. 고려안이라는 글을 얼마 전에 봤는데 고려안을 이렇게 추천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ROE 10이 겨우 나온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데 뭐 저가 매수하는 거 괜찮다. 저가 매수는 괜찮죠. 근데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굳이 이걸 매수해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샤이금도 지금 계속 하락 돈도 많이 없애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까요? 돈도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 차익금 엄청 땡겨왔네. 그렇죠. 이거 지금 얼마나 이렇게 2천억짜리가 지금 1조 4천억이 늘어났네요. 돈을 어디다 쓴대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거의 비슷하니까 의미 없고 지금 돈을 엄청 땡겨왔어요. 거의 8천억 땡겨왔네. 8천억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배당금을 엄청 많이 하네요. 배당금을 3천원 하네요. 이게 10조짜리인데 거의 3%를 배당해버리네요. 배당하려고 그랬나? 돈이 없는데 배당하려고 그런 건가? 보시면 잠깐만요. 무형자산 증가도 6천억 4천억도 꽤 적지 않죠. 아무튼 이 종목 배당하려고 지금 차익금 땡겨왔나요? 이렇게 차익금이 많이 늘었죠. 차익금이 지금 2천억짜리가 지금 1조 4천억 됐잖아요. 차익금 엄청 땡겨온 거예요. 지금 그쵸? 뭐 하려고 했지? 이 자본 현기 뭐 느는 게 없는데 이때 지금 이게 현금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이렇게 늘 4천억에 일정 배당금 주려고 준비 중인가? 배당을 10조짜리가 거의 3천억을 주니까 3%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 차익금 늘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차익금 늘려가지고 아무튼 이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ROE 10짜리가 장기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전 종목 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대상이 당연히 아닙니다. 너무 싸면 수익 내는 그런 대상이 ROE 10짜리니까 당연히 수급을 올리는 종목이죠. 실적이 쌓여가지고 올라온 종목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삼성전기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재밌긴 하죠. 재밌긴 하지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냥
그냥 살 게 없구나 거의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거의 보시면. 그래서 수치적으로 예쁜 종목 사야죠. 그런 종목이 당연히 유리한 거지. 삼성전기 현금은 늘어났지만 수치는 그럴싸해 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런 차입금 이렇게 넣는 회사 안 좋아합니다. 현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차입금 없는 회사 사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안 나가니까. 보시면 이게 이쁠 수가 없어. 그쵸? 이게 차입금 내려고 이거 지금 돈 쓰려고 한가? 자본지출 많은 회사는 돈이 부족할 경우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보면 유흥자 증가 보면 거의 7천억, 8천억, 1조 5천억 돈이 쏟아부어야지 매출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지금 10조짜리인데 1년에 유흥산 증가 7천억, 8천억 이렇게 된다는 게 유일하게 매출이 막 증가한다. 그런 말이 되지만 이 종목이 매출이 뭐 증가한 종목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자본주식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매출 안 그러면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헛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 대상으로는 예외시켜요. 제외시켜야죠. 당연히. SK텔레콤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뭐안 받을 뻔하지 예금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 안 좋으면 당연히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가 2,000원씩 나가네요. 2,000원씩. 그냥 이 시총 2%가 이자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자본은 매출 증가 안 하고 영업이 좀 증가했지만 영업률 10%짜리를 진짜 장기 투자 대상을 삼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총 저시총이면 가는 게 있지만 10%도 거의 안 나오는 종목이고 ROE도 10도 안 나오고 이 종목도 배당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배당 2,000원. 배당이 크죠. 배당이 거의 배당 종목이네. 그죠. 5% 거의 5% 나오네. 배당이 그렇죠. 배당이 거의 5% 나오니까 배당 종목으로는 뭐 손색이 없을 수 있겠죠. 배당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때도 너무 싸니까 산 거지 이게 기업가 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몇 년 동안 행보 중인데 자본이 증가 안 하니까요. 그다음 현대중공업이라. 뭐 적자기업은 저희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N소프트 제 관심 종목이긴 하죠. 그나마 눈에 최근에 실적 좋아졌잖아요. 최근에 지금 외인이 엄청나게 사고 이게 지금 최근에 1위부터 33위까지 지금 봤는데 N소프트가 탑이야. 그러면 만약 사익금도 이렇게 늘어나고 최근에 부채란다. 매출액도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꽤 높고 장기간 ROE도 이 정도면 33위 중에 최고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외인도 엄청나게 사죠. 지금 외인이 41%인데 지금 45% 4% 몇 달 동안 4% 산 거예요. 왜? 실적 치워지니까 사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대형주 중에 이렇게 이런 영업이익, 이런 ROE 그래도 15 이상 뭐 작년에 안 나왔지만 15 이상 나오고 이런 종목이 없어요. 잘. 거기다 돈도 쌓이고 거기다 자본 지출도 잘 많이 없고 자본 지출 3천 7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나가는 건 자본 지출 봐야 되니까요. 이때 좀 나갔지. 이때 좀 많이 나갔네. 이때 좀 많이 안 나오고.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33위 중에 한 종목 산다 그러면 N소프트 사죠. 그냥 물론 저가에 사야 되겠죠. 뭐 최근에 외인이 엄청 사죠. 엄청 사가지고 지금 주가 좀 근데 지금 옆으로 횡보 중이네. 최근에 한번 주가 레벨에 한번 있은 다음에 지금 최근에 계속 주가 횡보 중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적자 기업을 제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싸면 그쵸 너무 싸면 산다니까요. 이런 뭐 지금 주가 진짜 많이 올라갔네. 그래서 이게 PBR이 거의 0.2였네. 그쵸? 이 당시에 PBR 0.3 아래가 꽤 많았는데요. 그 종목들 보시면 실적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간 거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따로 자료가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눈 감고 PBR 0.3 아래 종목을 사면 수익 났다. 대부분. 근데 지금 이때는 0.3 아래였으니까 샀지만 이때는 지금 PBR 1.3인데 다르죠. 1.3인데 겨우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지금은 순이익이 적자 상황인 거죠.
뭐 두산 관리 계열사는 거의 안 예쁘죠. 거의 재무 상태가. 당연히 그러니까 비영업이익에서 안 좋겠죠. 비영업이익. 이게 종목을 많이 봐야 나은 건 아니에요.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 많이 봐야죠. 많이 보면 원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금리 원가 보시면 파생 한 번 또 건드네. 5,900 손실 났네요. 수익이 있나? 파생상품 수익은 없고 손실을 5,900 났어요. 제정신 아니네. 파생상품 손실이 5,900억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두산계열은 솔직히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너무 싸지니까 올라간 건데 참 PBR 0.3 아래 사는 거 정말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 몇 년 신작가의 PBR 0.3 아래. 그렇죠. 지금 거의 10몇 년 신작, 15년 신작가에서 PBR 0.3 아래 산 거죠. 뭐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주니까요. 뭐 대기업이니까. HM이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그쵸. 이게 거의 뭐 2천짜리 5천가 올라 거의 20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워낙 탁월해서 이게 워낙 점프, 그러니까 낮은 ROE에서 ROE 5에서 10짜리 올라간 게 주가 오르는 게 훨씬 빨라요. ROE 10에서 10 있다는 것보다는. 왜냐면 ROE 5에 적합한 시총이 있고 ROE 10에 적합한 시총이 있으니까. 근데 ROE 10에 적합한 시총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거 지금 보면 이때 ROE 88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날라간 건 당연한 건데, 저도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종목 투자 방식은 이럴 때 이제 몇 년 신자가 때릴 때 이때 매출이 반등을 해야죠. 영업이익 안 나는 매출 반등한 상황에서 사는 거죠. 이때 지금 ROE가 안 나오잖아요. ROE. 근데 매출이 반등했을 거 아니야, 아마 이때. 근데 다 물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PBR로 과거 PBR 보면 가장 쌀 때. 이때 0.5 아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먹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근데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몇 년 보니까 계속 많이 맞아요. 그런 이유.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됐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 나왔으면 날아갔겠죠. 영업이 안 나와서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매출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 종목 보시면 이때부터 매출이 정체 중에서 매출이 하락은 안 해. 근데 매출 증가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반등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 몇 년 신작간 거죠. 근데 PBR 0.5 아래고 그러면 이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봤는데 이런 거 좀 실질 매수는 좀 다르더라고요. 또. 근데 굳이 살려면 그런 거 보고 최소한 매출은 반등 턴아웃은 된 상황에서 물론 영업이익도 턴아웃은 되고 매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턴아웃은 됐는데 몇 년 신작가라면 좋겠죠. PBR 밴드 와가지고 그쵸.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게 진짜 매출 영업 증가한 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끝났죠. 지금 앞으로 것이 신문 보니까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단가가 엄청 안 좋아졌대요. 삼성 SG ROE 낮아요. 그쵸. 영업률 낮고. 이게 거의 박리담이야. 이렇게 영업률 10% 안 나오고 그냥 박리담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쵸. 주가 계속 그러네요. 지금 상장 신작가 때리니까 때렸네. 그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나마 많이 차익 금액이 꽤 크네요. 그죠? 그나마 이게 메리트가 있네. 많이 차익 금액이 거의 뭐 4조네요. 시총이 9조인데, 그런 점은 좋은데, 이게 영업이익률도 안 좋고, ROE도 그닥 높지 않다. 그래서 메리트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0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당연히 화재는 거의 뭐, 보시면 ROE 우선 보시면 이게 진짜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우선 금융주니까 잘 안 살 텐데 ROE 자체도 낮아. 4, 7 보시면 10년 동안 갖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익 많이 보겠어요. 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SOL 그나마 제가 이제 SOL을 보면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경기 변동형 기업이라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근데 이런 때 매수하는 거죠. 그냥 이런 때. 근데 보시면 이거 아래로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ROE 높았잖아요. 그렇죠? SOE. 최근에 수익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 종목이. 평상시는 안 벌다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또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못 올라오죠. 경기 변동 기업은 항상 주가가 오르는 데 하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종목 보이면 종목이 다 똑같아요. ROE 되게 높고 매출 잘 하락 안 하고 꾸준하게 수익나고 이런 거 입죠. 다.
KT도 당연히 매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근데 하루에 10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업가치 상승이 없는 주가 상승이겠죠. 너무 주가가 싸지니까 올라간 거죠. 보시면 당연히 뭐 자본총계 증기 없는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중에 주가가 폭락으로 연결돼요. 거의 우리 금융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ROE가 겨우 10 나오는 거죠. 겨우 10 나오는데. 근데 싸면 어떤 종목도 맨날 신자가고 싸고 그러면 적자 아닌 이상 주가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한항공 하나만 더 볼까요? 대한항공 뭐 대한항공은 적자니까 영업인 흑자죠. 항상 영업인 항상 흑자예요. 거의. 그렇죠. 계속 흑자지만 문제는 순이익이 적자는 거예요. 순이익 적자. 근데 지금 최근에 ROE 엄청 높지만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은 자본주 지출이 큰 거죠. 돈이 들어오지만 돈이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이제 뭐 영업 순이익이 적자에도 감가상각이 워낙 크니까 감가상각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크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나갔지만 미리 땡겨서 나갔지만 안 난 걸 물론 순이익에서 감가상각 금액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오진 않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감가상각비 때문에 플러스 된 거고요. 영업 활동 현금이. 하지만 자본 지출은 여기 보시면 1조 6천억, 3천억, 4천억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뭐 좋을 수는 없고. 이 때문에 재무 상태가 뭐 당연히 좋을 수는 없죠. 재무 상태가 보시면 여기 막 당기 차입금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사채 당기 차입금 그냥 아무튼 이래서 통째로 이걸 또 인상한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종목은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싸면 저가 매수해서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종목이지 자본 증가 안 하는 종목, 특히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 명확 강화한 겁니다. 제가 그냥 쭉 오늘 뭐 장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 쭉 봤어요. 이렇게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깨우치면 언제요? 어떤 종목에 투자에 큰 돈을 버는가를 먼저 아는 게 먼저고. 그럼 이제 심리적 종목 리스트 뽑아놓고 그 종목 왜 올라가는지 고민해야죠. 그걸 안 상태에서 살 종목을 고르는 건데, 이제 시총 1위부터 쭉쭉쭉 클릭해 보시면 그 심사 싸게 보이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싸게 보이는 종목이 일정하게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 있잖아요. 제가 거의 똑같아요. 아래 높아야 돼요. 자본 매출도 증가하고 현금자 자산도 증가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거의 100%예요. 100% 그런 거. 그래서 자본주가 계속 증가하고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커진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종목조차도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항상 그런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아프리카 TV에도 보시면 이게 오락내리락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몇천짜리가 15,000짜리가 오락내리락 그러지만 결국 올라가잖아요.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또. 결국은 기업가치는 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거의 100%인데 그거. 그렇지만 쉽지 않죠. 홀딩하는 게. 이거 좀 보시면 JIP도 보시면 ROE 보세요. ROE 영업률 보세요. 이때 잠깐 며칠 정체만 있을 뿐 계속 증가하잖아요. 현금도 계속 증가하고 당연히 물론 현금이 많이 증가 안 했네요. 의외로. 근데 주가 이렇게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이럴 때 딱 이렇게 쌀 때 딱 이렇게 기업가 증가하는데 오락내려가면 내리막 밑점을 찍을 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가치 증가하고 과하게 싼 종목 그 갭도 먹고 또 기업가치 증가 폭도 먹고 이런 거죠. 아무튼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우울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우울하고. 그래서 종목 한번 쭉 훑었는데 어차피 살 종목은 정해진 겁니다. 아니 주가 많이 올라갈 종목은 정해진 거예요. 네. 자본 총계가 많이 증가하고 매출도 급락 안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 종목 사야지 주가 오는 날 하더라도 결국 몇 년 뒤에는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뭐 그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다 보니까 55분 가까이 됐네요. 아무튼 힘내시고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3년 동안 기다리라 하는데 보통 그쵸 3년 동안 보유 중인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그럼 잘못 산 거죠.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아무튼 올해는 다 좀 계좌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좌도 포함해서 말이죠.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